그 노골적인 강요행위 이런 게 없었고 또 무신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무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무신사 쪽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정위 조사가 아주 압박적으로 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조사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무신사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불공정 거래 관행 처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요. 왜냐하면 공정위의 자체적인 행정 조치가 법원의 1심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무신사가 이처럼 막강한 기관인 공정위로부터 조사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예. 한번 오늘 어떤 내용 다루실 건지 네, 더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 9월에 그 말씀하신 대로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렇죠.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많죠. 예. 근데 이제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중에서도 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이른바 전략 브랜드하고는 입점 계약 외에 별도로 파트너십 협약서 같은 거를 따로 만든대요. 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협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그런 조건이 있었고 요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공정위에 타깃이 되었다는 게 바로 현재 업계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최혜 대우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역사책 보면은 그 뭐 서구 열강들이 주로 약간 식민지 국가들한테 역시 역사가 왜냐면 그래 막 중국 상해 같은 거 막 조개 계약 같은 거 조차할 때 막 그 식민지 그 국가들한테 이제 요구했던 건데 그런데 일단은 이커머스 업계에서의 그 최혜 대우란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커머스 업계에서 최혜 대우란 이런 겁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한테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같은 거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다른 유통 경로 대비했을 때 우리한테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좀 이제 요구하는 거, 요거를 이제 최혜 대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무조건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 그쵸,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무신사가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 중에서도 특히 성장성이 높은, 그러니까 아까 지혜님 말씀드렸다 하자면 그 전략 브랜드들이랑 파트너십 계약서란 거를 계약이란 걸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는 무신사에게 유리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최혜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신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공정위한테 현장 조사 받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재계 저승사자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재계 저승사자 뭐 경제 검찰 경제 검찰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사실은 저도 감이 딱 잡히지는 않아서 이제 법조인 분들한테 좀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정말 뭐 거기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그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지나칠 해프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무신사가 공정위에 타깃이 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정위가 그 지난 6월 달에 쿠팡한테 그냥 1,600억 원 그냥 과징금 때렸잖아요. 그게 뭐 법원 물론 지금 이제 쿠팡도 이제 항소해 갖고 법원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너희는 한 1,600억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1,600억을 이미 그 손실로 반영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내야 될 거라고 회계적으로 나중에 물론 그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은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돈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공정위가 힘이 막강한 거죠. 일단 어떤 기업이면 뭐
너희는 1,600억 정도는 내야 되겠다. 이 정도 기업인데 네. 방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그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의 공정위의 그 자체적인 행정 조치가 법원의 이제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맞습니다. 되고 네네. 또 이제 공정위한테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꼭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도 불려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 불려가고 예, 또 이제 맞아요. 온 국민들 앞에서 한번 그런 것도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잘못된 점도 그 질타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파트너십 계약서라는 거에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이거인 네. 것 같아요.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보도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파트너십 협약서의 그 3조 제3조 판매처의 확인에는 이제 본 협약 체결 후 입점사가 상품을 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무신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제4조 유통범위에는 무신사의 권한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처 전부로 한정한다라고 명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포함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상품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판매 가격과 재고 공급 등에 있어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전략 브랜드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거래 제한 정지까지 가능하며 해지 귀책 사유가 브랜드에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 성장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통해서 이제 멀티호밍 제한, 멀티호밍 그게 뭐냐면 타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최해 대우 요구 같은 거를 이제 경쟁 제한행위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에 상당 부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무신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가요? 이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최초 보도한 매체가 계약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쓴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받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신사에 당연히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무신사는 일단 계약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직접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방어적으로 말을 했고요. 일반적인 설명이죠. 예, 이런 그렇죠. 경우에. 근데 이제 해당 파트너십 협약이 이제 무신사하고 브랜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무신사하고 브랜드가 공동으로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촉진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걸 목적으로 체결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네. 뭐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정도의 그렇죠. 스탠스인 것 같다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계약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이고 뭐 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나요? 그 취재 과정에서 뭐 들으신 내용이 예, 있으신지. 있습니다. 일단 무신사가 밝혀온 바에 따르면 무신사가 이제 브랜드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예. 무신사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또 이제 타 유통처의 무임 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무신사 그리고 해당 브랜드의 자사몰로 집중해서 운영을 한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해석하면 부분적으로는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읽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 그 무신사가 온라인 판매 채널을 무신사와 그 브랜드의 자사몰로 한정한 이유는 예. 무신사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예. 가령 이제 무신사가 생산 자금이 좀 부족한 작은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자금으로 생산한 상품을 만약에 그 브랜드가 타 유통사에서 판매를 한다면 아니 무신사가 뭐하려 무이자로 생산 자금을 빌려주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신사가 했던 얘기가 애초에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 강제적인 게 아니다. 이거 브랜드가 선택하는 거다. 또 판매처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강제가 아니라 이거 브랜드가 선택하는 거였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신사가. 그러니까 네네.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 방금 무신사 측의 설명처럼 네. 뭐 강제가 아니고 네네. 뭐 그 파트너사 전략 파트너들의 네네. 약간 자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은 네네.
전략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 중에서도 다른 플랫폼에 입점해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쵸. 무신사의 말이 맞다는 거를 이제 반증해주는 네. 증거인 거잖아. 입증해주는 네, 증거가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런 브랜드들 실제로 있나요? 예, 무신사에 그대로 물어봤고요. 예, 무신사는 이제 판매처에 관한 결정은 모두 브랜드의 자유 선택이라서 당연히 타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데는 혹시 막 뒤에서 막 불이익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예. 브랜드하고 무신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상호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좀 무신사 측의 논리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고 그쵸, 네네. 충분히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무이자로 만약에 뭐 돈을 예. 빌려줬는데 그 돈이 이제 그 돈으로 생산한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서 팔린다고 하면은 네. 무신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렇죠.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맞습니다. 돈을 이제 왕서방이 챙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그런 힘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예, 이게 핵심 질문이죠. 사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래서 예. 이제 업계 관계자랑 변호사 같은 전문가분들에게 예.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들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상 멀티호밍 그리고 최대우 멀티호밍 예. 제한에 해당하는지 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해당 협약서를 강요했다면 두 개 사안에 해당될 여지가 커지죠. 그리고 공정거래법 취지상 만약에 무신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면 브랜드들이 협약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해도 근데 그게 사실상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면은 네.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갖고 그렇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네. 파트너사들이 한 거다 이렇게 보일 겉으로는 수밖에 자율적으로 없잖아요. 보이지만 예. 사실 자율적이 아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럼 이제 지혜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여기에서 논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무신사가 과연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온라인 패션 플랫폼 쪽에서는 일단 무신사가 가장 큰 파일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그게 맞고 사실 대중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신사가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만 따져도 정말 시장 지배적인 위치는 아니다. 특히 이커머스 환경은 진짜 오프라인이랑 다르다. 만약에 입점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유통사로 이동하는 게 너무 쉽다. 그래서 무신사는 절대 강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업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 약간 아니 이건 뭐 제가 뭐 네네네. 그냥 객관적 얘기하면은 네네. 좀 약간 본인들 투자 유치하고 막 그런 IR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네. 거의 진짜 1등 사업자, 뭐 엄청 네.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압도적인 사업자라서 맞아요. 조사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공정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네. 조사 들어오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원오브 그 경쟁하고 있는 원오브 대회뿐이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네, 근데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도 있고 상황에 따라 예. 달라지는 거죠. 예. 그 어느 보도 자료에서는 무신사가 자기네들 패션 커머스다 1등, 패션 커머스 1등이다 어필을 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대 강자 아니에요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두 가지 말 중에서 하나는 거짓말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말할 거짓말 수는 아니죠. 없다. 둘 다 예, 예. 사실이다. 왜냐면 사실 매출 규모로 따지면 패션 커머스에서 무신사가 1등 맞는데요. 예. 그치만 이제 무신사의 경쟁 상대가 이제 더 이상은 패션 커머스 카테고리에 국한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무신사가 절대 강자가 아닌 것도 맞아요. 예. 가령 무신사가 요즘 뷰티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랑 좀 티키타카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신사 뷰티가 올리브영이랑 상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지만 그것이 다 일정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네. 옷은 뭐 쿠팡에서도 팔고 네네. 뭐 테무에서도 팔고 그쵸, 뭐 그쵸. 또 네이버 쇼핑에서도 맞아요. 팔고 사실 이제는 막
그런 막 업종별 그런 칸막이가 거의 맞아요. 의미가 없는 거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공정위 담당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게 딱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긴 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쿠팡에서 옷 팔면은 근데 뭐 쿠팡은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네. 일단은 근데 또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아까 이제 시장 지배자냐 아니냐 네, 그거가 네. 있고 근데 이 계약 조건이 진짜 이 계약 체결이 진짜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네. 진짜로 우리하고 같이 협업할 사람들은 모여라 그럼 우리가 더 밀어줄게 이렇게 약간 윈윈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것도 네, 네.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 업계 종사자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이 계약 조건이 강제적인 행위인지가 핵심인데 그 여부를 이제 불이익을 주는지 혜택을 주는지로 구분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이냐 아니면 당근이냐 맞아요. 이거라는 또 표현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니네 딴 데랑 협업하면 불이익 줄 거야. 이거면 불공정 행위고 너네 딴 데랑 협업 안 하고 우리랑 단독으로 하면 이런저런 혜택 당근을 줄게라고 하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신사로부터 입장을 듣고 여러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저는 이제 무신사는 후자의 스탠스를 취했다고 보는 게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혜택을 줄게라는 스탠스여도 해당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받아들일 여지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읽힐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냐라고 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변호사님도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네. 공식적인 문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무신사 담당자가 네. 파트너스의 어떤 어조와 태도로 맞아요, 이런 걸 맞아요. 전달했는지 중요하죠. 그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공식적인 그 계약서나 그런 건 다 정중하고 네. 그런 친화적이고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담당자가 이거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그쵸, 업체들이 그쵸. 느끼는 게 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고압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막 그 모 기업의 경우 현재는 뭐 거기랑 같이 하면 우리 뭐 다 쫓아낼 겁니다. 우리 선반에서 다 밀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해 갖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네, 있고 네. 일단 법적인 해석은 좀 들어봤는데 그 동종업계 분들 얘기 분석 다시 한 번만 좀 더 네.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제 무신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았고요. 일단 뭐 주된 내용은 아니 별도로 지원을 했고 혜택의 규모가 충분히 크면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 아니냐. 물론 악용될 여지는 있긴 하지만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무신사 억울할 것 같다. 사실 혜택을 주고 딜한 건데 내가 보기엔 셀러 그러니까 이제 전략 파트너로 못된 셀러 브랜드가 좀 일부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거 아닐까? 뭐 요런 뇌피셜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일부 종사자의 의견일 그렇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얘기가 근데 어쨌든 좀 파트너십 협약 따로 맺는 거 좀 유난이긴 하다. 사실 패션 커머스 업계에서 무신사만 그렇게 맺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공정위의 중점 목표 중에 하나가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맞습니다. 근절하는 거거든요. 이거 맨날 예. 연초에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 하겠다. 네네. 그렇게 내놓은 상황이라서 그 지혜님이 보실 때는 그럼 이번 그 무신사 이슈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 걸로 보시나요? 예, 뭐 현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이제 여러 의견 들었지만 공통으로 나왔던 얘기가 결국 공정위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주관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그 공정위 지침이 공정거래법을 좀 약간 넓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만든 지침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온라인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가 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공정위의 지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도 일단 공정 해석을 그렇죠.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도 결국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뭐 쿠팡처럼 막 1,600억 물론 그 정도 나오는 사안은 아닐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쿠팡은 사실은 좀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1,600억 놀랍죠. 때려갖고. 네. 아무리 쿠팡이라지만 1,600억 원 진짜 센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과징금 그러니까 뭐 무신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까지는 가지 않고 네. 좀 무신사 입장에서는 좀 스무스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무신사 계약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노골적인 강요 행위 이런 게 없었고 또 무신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무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무신사 쪽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정위 조사가 아주 압박적으로 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강도 높게 조사를 하면 그 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손 떼세요 막 이러고 다 쓸어가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관계자분들이 당연히 공정위랑 이제 면담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예정되었던 기간보다 짧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지막 날에는 그냥 원래 오전 오후 조사하는 건데 오전만 조사를 받고 끝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좀 그런 걸 보면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네네. 이거는 근데 일단은 무신사 측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신사의 그 희망 사항이 맞아요. 반영된 거라고도 예. 보는 게 이제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한다고도 그쵸. 충분히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희가 단정하기는 맞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불공정 거래 관행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다는 점이 좀 나타난 거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신사도 계속해서 이런 좀 공정에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계약서 내용을 좀 수정해 갖고 애초에 네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좀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업의 경영 측면에 있어서는. 예, 저도 이거를 물어봤는데 무신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번 사안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사실 여러모로 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무신사 정도 규모면 사실 법무팀 의견 받아가면서 파트너십 협약서 문항을 좀 문제 없게 만들거나 수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법무 쪽의 전문가분이 하신 얘기는 기업이 법무 검토를 아무리 거쳐도 공정거래법 해석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의 해석을 선택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랬을 말씀을 가능성도 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알아보니까 공정위 측이랑 협의를 해서 약관을 만드는 방법도 있대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정황상 무신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무신사도 선제적으로 뭐 그 문제 조항을 조금 고치는데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취재한 내용 잘 들려주셨는데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취재하면서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음.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번 사건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무신사에는 악재다. 아, 뭐 예. 공정위 조사받는 게 일단은 호재가 될 수는 예. 없죠. 예. 일단 협약서라는 서면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고요. 뭐 아까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뭐 어쨌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조사 받았다 하면은 딱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공정위 조사를 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배민도 받았다고 뉴스 본 것 같거든요. 배민이 뭐 예. 공정위 신고 받았죠. 네네. 일단은 프랜차이즈 협회가 신고를 했죠. 예. 그거 뭐 올해 하반기에 뭐 TMF 사태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정부가 이제 꺼진 불 다시 보자라는 느낌으로다가 정말 스타트업 씬 이커머스 씬을 보면서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고 또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정말 그렇죠.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국정감사 특히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 갖고는 네.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네, 그런 네.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저희한테 약간 맞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걸 도와달라 네. 이런 의견을 주셔갖고 저도 약간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 갖고 예. 업계분들 이제 의견 받아갖고 좀 전달도 해드리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국감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진짜 딱. 예. 그래서 무신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예민한 상황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 무신사가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소통을 계속했을 때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트너십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정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게 패션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한 거고 이거는 정말 기업의 고유한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에 네.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실 무신사가 패션 브랜드를 굉장히 신진 패션 브랜드 발굴을 정말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해왔던 건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패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했겠죠. 이런 부분을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뭐 사실 뭐 계속 요즘 드는 생각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좀 오래 잘 되려면 좀 스스로의 위치를 좀 객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무신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좀 부족한 시스템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시장 지배적 위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잘라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무신사 기업 가치가 이제 4조에 육박하고 이제 정말 일반인들도 다 아는 정말 스타트업 씬을 넘어선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태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자기 자신의 네. 자기 자신이 미친 사회적 영향력을 네.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네. 스스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거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런 거를 좀 갖춰야 된다는 말씀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일 때 아주 규모가 작을 때야 사람들이 다 그 스타트업을 응원해주고 뭐 격려해주지. 그렇죠. 이 스타트업이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어색할 정도로 커진 기업이 네. 나는 아직도 응원과 격려만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그 사회적 영향이 네. 커질수록 사실은 비판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시 뭐 그런 것도 그 시민사회의 감시, 네. 그 시민사회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탁받은 뭐 규제기관의 감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항상 그 진짜 초기 스타트업처럼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을 응원해주고 따뜻하게만 바라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선배님이 SNS에 쓰였던 정말 명문장이 하나 있는데 언론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지 스타트업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네네. 언론의 역할, 특히 네. 경제 언론의 역할은 기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기업을 위한 글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스타트업이든 예, 대기업이든 맞습니다. 대한 글을 쓰는 거지. 네. 그걸 위한 걸 쓰는 거 아니니까. 네, 그 글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이제 경제지에 계신 기자님들도 아 너무너무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경제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다들 동의하는 게 분명히 스타트업 씬에 좀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선민의식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친 듯이 노력했고 일종의 까방권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사실 꽤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스타트업 씬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좀 스스로의 엄혹하고 좀 박차를 가해야 다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약간의 그 네네. 선미의식은 가지셔도 된다고 약간 농담식으로 네네.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그 엘리트의 조건은 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아 하엔도에서는 맞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 의식을 가져도 된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네.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어느 정도는 선민의식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즈 비슷한 것인가요? 예, 뭐 그렇다면 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생각을 근데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할 거란 생각 없이 혜택만 받겠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좀 이상하게 맞습니다.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고 예. 그랬던 거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예. 또 무신사 얘기도 네. 잘 들려주셨는데 그렇군요.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지금 한 얘기는 이제 무신사를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 어쨌든 예. 무신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기업이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그것이 예, 하고 싶은 말이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이유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약간 독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 나갈 때마다 결국은 그 공정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카카오의 사례를 봐도 플랫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이제 공정위하고 한 번쯤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신사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공정위 조사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도 굉장히 이제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패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